자, 이번 시간부터 고등수학 하 개념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집합입니다. 자, 먼저 집합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걔는 집합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의 모임 이렇게 하면 자, 키가 크다라는 기준이 없잖아. 그쵸? 180인 사람이 있는데 걔는 170 입장에서 생각하면 키가 큰 거고 2m 입장에서 생각하면 키가 또 작은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준이 명확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17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얘는 기준이 명확한 거죠. 자, 이렇게 기준이 분명한 그런 놈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집합은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A, B, C라는 놈을 넣어놨어. 이 각각을 우리는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합의 이름이 필요하겠죠? 이 집합의 이름을 보통 대문자 알파벳을 써서 이 집합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원소들은 보통 소문자를 많이 사용을 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뭘까? 노래를 잘하는 학생, 기준이 명확하진 않죠. 누구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 입장에서는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합이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것도 취향이 있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모임, 어떤 점수를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30점 밑을 나쁘다라고 할 거야? 20점 밑을 나쁘다라고 할 거야? 모르죠. 착한 학생들의 모임, 자, 이것도 착한 것은 기준이 없죠. 그쵸? 10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얘는 기준이 명확하죠. 그리고 집합으로 표현해보면 2, 3, 5, 7. 자, 이렇게 원소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었어. 그리고 이 집합의 이름을 내가 A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몰 a는 이 대문자 A, 자, 이 집합 A의 원소죠. 그 원소다라는 걸 표현할 때 이 A는 집합 A의 원소다라고 해서 이렇게 삼지창 모양의 표현을 씁니다. 자, D라는 것은 A 집합의 원소니? A 집합에 들어가 있진 않죠. 원소가 아니다.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 그어서 표현을 한다고. 자, A가 집합 A의 원소죠. 그러면 A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2번을 한번 볼게. 자연수 전체 집합을 대문자 N, 정수 전체 집합을 대문자 Z, 실수 전체 집합을 대문자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집합에는 자연수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0이 자연수 집합의 원소다. 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원소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이 자연수 집합의 원소니? 아닙니다. 자, 2분의 1이 정수 집합의 원소야? 아니죠. 2분의 1 정수 아니잖아. 루트 2가 정수 집합의 원소니? 정수 아니죠. 자, 루트 5가 실수 집합의 원소냐? 루트 5는 실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방법은 원소 나열법입니다. 말 그대로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해서 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원소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가지의 자연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만을 다 쓸 수는 없잖아. 10,000개를. 그래서 땡땡땡 해서 만 이렇게 쓰거든. 근데 얘는 사실 정확한 표현 방법은 아니죠. 이 땡땡땡이 사실 1, 2, 3 다음에 5를 건너뛰고 4를 건너뛰고 5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건제시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씁니다.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자, 얘는 이 x가 원소야. 이 x. 이 바 앞에 있는 이 x가 원소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 x에 대한 조건, x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터 만까지다. 그러면 만 이하의 자연수다. 자, x는 만 이하의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조건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A라는 집합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다가 1, 2, 3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으로 살펴보기가 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집합의 규약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자, 1, 2, 3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거 있죠? 1이 중복되어져 있잖아. 그런 것들은 하나만 써주기로 약속한 거야. 하나만.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좀 많으면 이렇게 땡땡땡 하고 표현을 할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게. 1부터 10까지의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해볼게. 원소 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하면 3의 배수니까 3도 있고 6도 있고 9도 있죠. 1부터 10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자. 그러면 이 x가 원소인데 이 바 앞에 있는 얘가 원소입니다. 얘가 원소인데 뒤에는 x에 대한 설명이야. 이 x는 10 이하의 뭐라고 할까? 3의 배수이면서 뭐 자연수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쓰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 안에다가 3, 6, 9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집합들을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 있으면 100만 개 있고 1000만 개 있고 1억 개 있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1억 개도 유한한 거야.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에 한계가 없는 겁니다. 몇 개 있는지 셀 수 없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 같은 거 있죠. 자, x가 원소인데 이 x에 대한 설명, x는 자연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얘는 무한히 자연수는 쭉 나가잖아. 몇 개인지 셀 수 없죠. 그런 것들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공집합이라는 게 있어.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공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얘가 공집합이란 뜻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집합 기호를 해놓고 이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 놓으면 얘가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고 싶어. 그럼 이 앞에다가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치시면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가 3개잖아.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n의 공집합이다. 자,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n에 어쨌든 이 괄호 안에 집합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1, 2, 3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3개가 되겠죠. 만약에 n 이렇게 놓고 1, 2 뭐 이런 모양 하나 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잘못 썼다. 여기는 집합기호. 자, 이 집합의 원소는 이 쉼표를 기준으로 나뉘는 겁니다. 요놈, 요놈, 요놈이 이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몇 개?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양 자체가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집합의 이름을 A라고 한다면 얘는 A의 원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얘는 A의 원소니 아니니? 이런 모양이 이 집합 안에 없죠. 얘가 있으려면 쉼표하고 이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원소가 아니야. 자, 그러면 보기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x는 3의 양의 배수다. 그러면 얘는 3, 6, 9 해서 계속 쓸 수 있죠. 얘는 무한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 B 볼게. 자, 이 x가 원소인데 이 x에 대한 설명이야. x는 두 자리 자연수 중 홀수래. 그러니까 11부터 두 자리면서 홀수죠. 13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99까지죠. 얘는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유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 한번 볼게. 자, C는 뭐냐면 x가 원소인데 x가 1보다 작대. 그런데 x가 자연수야. 1보다 작은 자연수 존재합니까? 없죠. 그러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죠. 얘는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라는 것은 자, 이 크게 가로가 있죠. 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봐야 돼. 얘는 이런 모양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면서 내가 만약에 이 D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한 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개념 익힘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고 B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 상태에서 이 P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래. 자, 얘는 원소가 누구냐면 A 플러스 B가 원소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A 플러스 B에 대한 설명인데 이 A는 이 집합 A의 원소여야 된대. B는 마찬가지 집합 A의 원소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A가 될 수 있는 게 246, B가 될 수 있는 것도 246이야. 그러면 둘의 합이 원소잖아. 둘의 합이. A도 2고 B도 2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 원소가 될 수 있는 거야. 2고 4일 수 있는 거죠. 6도 됩니다. 2고 6일 수 있죠. 8도 되겠지. 물론 4, 2일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가 6을 썼잖아.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4 더하기 6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10도 원소가 될 수 있는 거고 6 더하기 6일 수도 있잖아. A도 6이고 B도 6이고 그러니까 12가 원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놈은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Q 볼게. Q는 누가 원소야? A하고 B를 곱한 것이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놈은 집합 A에서 뽑아와야 되고 B라는 것은 집합 B에서 뽑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를 뽑고 마이너스 1을 뽑고 곱해질 수 있겠죠. 둘이 곱한 것이 원소니까.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 원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4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죠. 마이너스 4도 될 수 있고 6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도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2 곱하기 0, 즉 0도 될 수 있죠. 4 곱하기 0 겹칩니다. 6 곱하기 0 겹칩니다. 겹치는 건 한 번만 적을 거야. 그 다음 2 곱하기 1, 2도 있을 수 있고 4도 있을 수 있고 6도 있을 수 있죠. 됐죠? 그런데 우리가 정리를 위해서 웬만하면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적어주는 게 보기는 좋겠죠. 그렇죠? 상관은 없지만.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죠. 기억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게. 자, 집합 기호가 있습니다. 얘는 이런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가 그냥 집합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적는 건 없어. 1만 적는 거는 얘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되려면 집합 기호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공집합만 집합 기호 없어도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집합의 이름을 적을 수는 있어.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
공집합 해놓고 이렇게 집합 기호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얘 원소는 이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5. 자, 얘는 마이너스 5라는 것을 갖고 있는 집합이죠. 그런 놈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얘도 1개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원소가 예를 들어서 A는 1, 2야. B는 3, 4라고 할게. 둘 다 원소의 개수는 2개입니다. 하지만 두 집합은 원소가 다르죠. 같지 않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 볼게. 이 x가 원소인데 이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얘를 만족해야 돼. 얘는 x 빼기 3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소가 누구만 있는 거니? 얘를 만족하는 것은 x가 딱 3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A집합은 원소가 3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놈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1개 맞죠? 리을 맞습니다. 그 다음 A는 9의 약수가 원소야. 1, 3, 9. 자, B는 25의 약수가 원소입니다. 25의 약수는 1, 5, 25밖에 없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하고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로 같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한번 볼게. 공집합이 아닌 집합 S가 있었어. 그리고 얘는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X가 만약에 S의 원소가 된다면 6-X도 당연히 S의 원소가 된대. 그러니까 만약에 1이 S의 원소가 되면 누구도 원소가 되는 거니? 1을 집어넣어보면 5도 S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5가 S의 원소면 5를 집어넣어보면 1이 원소죠. 아, 그러니까 1이 원소면 5가 원소고 5가 원소면 1이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다녀야 돼. 자, 그리고 2가 원소면 또 누구도 원소니? 4도 원소죠. 반대로 4가 원소면 2도 원소여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이번에는 3이 원소라고 해볼게. 3이 원소면 이 3 집어넣으면 3이 원소죠. 그러니까 3은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어. 자, 1하고 5는 들어올 거면 같이 들어오고 안 들어올 거면 안 들어와야 됩니다. 2하고 4도 마찬가지. 자, 그럼 내가 집합 S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여기 자연수 말고 다른 건 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에다 7이 왔어. 그럼 누구도 오는 거야? 마이너스 1도 오는 거죠. 근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소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7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쵸? 자, 이 집합 안에 1이 들어오면 5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또는 2가 들어오면 4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만 들어와도 이 조건에 문제될 게 없죠. 자, 또는 딱 3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1, 5가 들어온 상태에서 3이 더 들어올 수 있죠. 자, 그리고 2, 4가 들어온 상태에서 3이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1, 5가 들어온 상태에서 2, 4가 들어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1, 2, 3, 4, 5가 전부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개의 경우가 나와. 자, 이렇게 다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이 S라는 집합에 자, 사실은 경우의 수의 예습입니다. 자, 이 안에 1, 5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두 가지죠. 그때마다 이 2, 4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가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빼야 돼. 전부 안 들어오는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하고 5가 있고 2하고 4가 있고 3이 있습니다. 이 1하고 5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런 상태에서 들어온 상태에서 2, 4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1, 5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2, 4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자, 1, 5가 들어오고 2, 4가 들어온 상태에서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1, 5는 들어오고 2, 4는 안 들어온 상태에서 3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총 8가지인데 이렇게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경우는 공집합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한 가지는 빼준 겁니다. 2배씩 늘어나죠. 그쵸? 2배씩 늘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빼준다고